10여 년 동안 악취 민원을 일으켰던 김포 풍무동의 한 도축장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을 재단 법인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부천시립예술단의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대학가 상권이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포 풍무동에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고질적인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택가 한가운데에 있는 도축장 때문에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민원을 제기해 왔는데요. 최근 이 도축장이 문을 닫기로 하면서 20년 민원도 끝을 보게 됐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 풍무동 주민들은 오랫동안 같은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제가 심하고요. 진짜 봄하고 여름 이러면 문도 못 열어놓고 밖에 나오면 코를 진짜 들 수가 없고요. 그때 너무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진짜 아주 미칠 뻔했어요. 원인은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한 도축장. 돼지 도축 작업을 하면서 나는 소음과 악취는 20여 년 동안 주민들을 괴롭혀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민원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소음과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김포 풍무동 도축장이 문을 닫습니다. 이곳에 자리를 잡은 지 28년 만입니다. 김포시가 업체 측과 합의하면서 얻은 성과입니다. 업체 측은 빠르면 이달 안에 도축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풍무동 도축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도축장이 운영되면서 또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입주하면서 주민들의 그 악취 또 환경에 대한 민원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두 회사와 함께 도축장 폐지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최종 합의를 했고요.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없어지면 좋죠. 냄새 안 나고. 바람 불고 하는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없어 좋죠. 주위의 환경도 좋아지고 얼마나 좋아요. 냄새 안 나서 좋지. 첫째는 여기 집 근처에 그런 게 있다는 게 안 좋지. 한편 업체 측은 도축 사업을 그만두는 대신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북부권 관광단지로 자리를 옮겨 육가공 체험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난 1980년대에 창단한 부천시립예술단을 재단 법인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부천시와 부천시립예술단 노조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정환 기자, 지금은 시 소속의 부천시립예술단이 재단 법인으로 변경하는 논의가 오가면서 상당히 시끄러운데 이 논란의 발단은 뭡니까? 네, 현재 부천시립예술단 노조에서는 부천시가 부천시립예술단을 지금처럼 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신 재단법인 소속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앵커께서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시립예술단은 지난 1988년 창단을 했습니다. 현재는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부천시립합창단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부천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30년 이상을 부천 시민의 문화생활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조는 예술단이 재단법인이 된다면 지금처럼 시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공연 대신에 당장 상업성에 치중한 공연을 우선시하게 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 공공성이 훼손되고 또 수익성만을 앞세워서 단원들의 처우 역시 크게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단 법인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영상의 논리가 나중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에 나중엔 공공성보다는 경영 논리로 인한 수익성 창출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희는 우려스럽고, 그 경영 논리에 의한 단원들의 신분 변화나 고용 불안 이런 문제가 또 야기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노조의 목소리 들어봤는데 노조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부천시는 또 어떤 입장인가요?
네, 부천시는 노조의 입장에 대해서 아직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사실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부천시는 지금 한창 공사 중이죠. 오는 2022년 부천시 청사 앞에 들어서는 부천문화예술회관과 함께 재단 설립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단 설립을 하더라도 경기도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 아직 절차가 많은데 관련 용역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립예술단의 법인화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용역을 해서 아직 발표가 안 난 상황이라 아직 뭘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는 상황까지는 가지를 않거든요. 지금 뭐 이런 시립예술단 법인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 다른 지역 뭐 좀 눈여겨볼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지난해 말 의정부시는 의정부 시립예술단 내 무용단, 성인합창단, 또 소년소녀 합창단의 운영 권한을 이 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의정부 문화재단으로 옮기겠다면서 예술단 단원들에게 통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원들이 반발하고 1인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당시 단원들은 문화생활을 위해 이 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이 시립예술단은 수익 창출이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앞으로 소속이 바뀌게 되면 해고가 좀 더 자유로워지고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게 반대 이유였습니다. 네. 이후에 의정부시 역시 예술단의 의견을 좀 들어서 한 발 물러서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일단락된 상황에서 현재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앞선 두 사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한데요. 부산에서는 지난 2016년 시립예술단의 인력 운용을 한 번 입단하면 또 정년이 보장됐던 구조를 좀 탈피해서 신규 단원 수습제도 또 종합평가제도 등을 도입한 인사제도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부천시 시립예술단 운영 방식에는 부천시의 입장과 추진 방향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소식 들어온 대로 또 짚어보도록 하죠. 이정화 기자 고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이 없는 대학가 상권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학생들만 바라보고 장사해온 상가들은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일부 상점들은 아예 문을 닫는 등의 붕괴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양주의 한 대학교 구내식당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지만 식당은 휑하니 비었습니다. 간간히 식사를 위해 들어오는 학생들로 한두 테이블 채워지는 게 전부입니다. 예년 같으면 시험 기간이어서 가장 북적여야 할 시기지만 코로나19로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교내 식당은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학생들? 주력이 아니고 수학생이 많이 하는 작년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요? 3분의 1밖에 안 오죠. 인근에 위치한 매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발길은 끊긴 채 물건을 정리하는 종업원만이 분주합니다. 간혹 간식거리를 사기 위해 띄엄띄엄 학생들이 찾을 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출도 지난해 비해 70% 이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어때요? 작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줄었어요? 너무 많이 줄었죠.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7-80%? 대학가 인근에 위치한 상가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대학교 앞 한 편의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임대문이라는 플랜카드만 붙어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자 문을 완전히 닫은 채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건물 안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집기들만 나뒹굴고 있습니다. 상가 인근에 버려진 음료수 병들로 이곳이 편의점임을 짐작케 할 뿐입니다. 그나마 문을 닫지 않은 커피숍도 장사가 안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같으면 점심시간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거려야 하지만 텅 빈 테이블에 적막감만이 감돕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걸 알지만 혹시 있을지 모를 손님들 때문에 문을 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당연히 안 돼. 지금 학교 지금 여기 학생들 봄이잖아요. 지금 이 학생들은 시험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매출에 당연히 떨어졌죠. 당연히 사람에서 떨어졌어요. 그냥 버티는 거죠. 저. 그동안 실습 때문에 학교를 찾는 일부 학생들로 근근히 영업해온 대학가 상인들은 이제 2달간 이어지는 여름방학을 어떻게 버틸지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이 줄어들지 않으면 2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학가 상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1차 의료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병원을 찾는 환자 중 의심자를 발견할 시 곧바로 관할 보건소로 안내해 무료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규웅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는 시민들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포시가 이달부터 코로나19 안심식당을 지정합니다. 김포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식당에 김포시 안심식당 스티커를 배부합니다. 덜어먹는 그릇을 제공하고 수저 관리를 위생적으로 하며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업소는 안심식당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시 점검에서 이 3가지 요건 중 한 개라도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지정이 취소됩니다. 독립운동 등으로 강제 이주당한 이들의 후손을 제한동포라고 부르는데요. 인천시의회가 인천에 거주 중인 제한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한동포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이 건의안을 발의한 김국환 인천시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반갑습니다. 지난달 26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 제한동포법 촉구 건의안 발의하게 된 취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국내 그 제한동포 가운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제한동포는 약 한 14% 정도 하고 있고요. 네. 영주권을 획득한 동포는 약 9%에 이제 불과합니다. 그래서 2004년 그 혈통주의 재동포법이 제정됐음에도 영주권을 그 획득한 제한동포가 적은 이유는 그 법무부 지침상 영주 자격 요건으로 정하는 제한동포, 즉 F4라고 하죠. 그 자격 획득의 그 학력 기준과 같은 그 차별 단서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네. 이처럼 제한동포들은 국내 그 장기 체류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한동포가 차별과 불안정한 상황을 겪지 않고 사회, 경제, 의료 등의 분야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 건의입니다. 네, 그럼 이번 건의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까? 이번 건의안에는 그 국적에 따른 차별을 없앨 수 있게 15년 전 그 개정한 재동포법을 전면 시행해서 동포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아울러 한국에 정착한 동포들은 대부분 그 3, 4대가 이제 모여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지라든지 일자리, 의료, 문화 등 그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한동포 지원센터 설립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원이 없는 이 사각지대에 놓인 이 제한동포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네, 그 대한민국을 삶이 터지는 사람 100만 명의 이제 제한동포가 차별과 불안한 생활에서 벗어나 우리들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하고 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국환 인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포시가 관련 부지를 매입하면서 학교급식 물류지원센터 건립의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김포시는 최근 양촌읍 누산리에 위치한 8,000제곱미터 규모 부지를 매입했는데요. 이곳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학교급식 물류지원센터를 세워 빠르면 2022년 센터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김포시 학교급식 물류지원센터는 김포시 내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서울과 김포를 오가는 M버스 2개 노선이 기존에 정차하지 않았던 김포 마산역과 양곡터미널도 거쳐갑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는 광역 급행버스 정차 개수를 최대 8개까지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5일부터 광역 급행버스 M6427번과 M6117번은 김포 마산역과 양곡터미널에도 추가로 정차합니다.
경기도가 맞벌이 부부 가정의 여가 시간 확보를 위해 가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과 여성 고용 우수 기업으로 인증된 53개 기업 근로자 중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입니다. 지원 규모는 1회 5만 원씩 연간 15회로 7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는 132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 내 자동심장 충격기 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중 1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멎은 심장에 단시간 고압 전기를 통하게 해 다시 뛰게 하는 응급처치기구, 자동심장 충격기. 심정지 후 4분 안에 심폐소생술과 함께 사용하면 환자 생존율은 3배나 높아집니다. 문제는 이런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동심장 충격기가 무용지물인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곳은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단지 내 설치돼 있는 단 한 대뿐인 자동심장 충격기를 꺼내 들여다보니 녹이 쓸어 있고 배터리 유효 기간이 지난 탓에 버튼을 눌러도 기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의 위치를 안내하는 스티커는 엉뚱한 곳에 붙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상 상황에서 자동심장 충격기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방치돼 있는 상황. 배터리가 작동 안 해서 장비 안 켜지고 위치 안내 표시 없고 경보음도 안 울리니까. 경기도가 시민감사관 20여 명과 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주택과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 약 500곳 중 150여 곳에 설치된 자동심장 충격기들이 재구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엉터리로 방치해둔 곳이 3곳 중 1곳꼴인 겁니다.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자동심장 충격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설치된 자동 충격기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감사를. 경기도는 시군구 보건소에 시정과 권고를 하고 감사 결과에 대해선 법령과 지침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경기주TV 구영슬입니다. 하반기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마을 기업에 경기도 내에서는 13곳이 선정되는 가운데 포천 기피울 마을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올 하반기 마을 기업에 신규로 선정돼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또 의정부 우리 동네 협동조합과 양주에 다시 찾는 새마을 주식회사가 마을 기업으로 재지정돼 3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마을 기업 200곳과 예비 마을 기업 45곳 등 245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 녹색연합이 7월에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맹꽁이를 선정했습니다. 맹꽁이는 뭉툭하고 둥근 몸에 짧은 다리를 갖고 있는데요. 맹꽁하고 우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맹꽁이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데요. 부평 부영공원이나 부평구청 앞 습지, 서운 일반산업단지 부지 등에서 맹꽁이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발과 사람들의 잦은 왕래로 번식지가 훼손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인천 녹색연합은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맹꽁이 서식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서식지에 맹꽁이 보호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덥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 20도, 한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을 보이는 만큼 볕 차단에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 대체로 구름만 조금 지나는 날씨 속에 내륙 지역은 활동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을 텐데요. 다만 기온이 30도에 가까이 올라 덥겠고요. 일요일부터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비구름대가 차차 확대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다음 주 후반까지 내내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에 전국이 구름만 조금 지나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크게 올라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도 역시 맑겠고 파고는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간단한 세차하기 적합하겠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으니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불쾌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냉방기기를 강하게 사용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